여러분 안녕하세요. 띵입니다. 오늘은 영화 리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더덕이들 중 한 분께 연락을 받았는데요. 본인이 이 벌새라는 영화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본인 동네에는 개봉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리뷰를 부탁하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마침 보고 싶던 영화이기도 했고 그렇게 구독자분의 요청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날 바로 다다닥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최고였어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 뭉클뭉클한 감정과 더불어 얼른 이 영화를 우리 더덕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이거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동시에 겹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 이 영화는 제작 자체는 2018년도에 됐고 올해 2019년 8월 29일에 개봉했습니다. 벌써 전 세계적으로 독립영화를 다루는 영화제들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개봉하자마자 호평 릴레이, 칭찬 일색, 평점이 무려 9점이 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저에게 인생 영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실시간 채팅에서 몬스터콜이라는 영화가 인생 영화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영화가 보여지는 방식은 달라도 전해주는 이야기는 좀 비슷해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한 14살, 5살 소년이나 소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떠한 인물을 개입해서 영화를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비슷합니다. 아마 제 취향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이 해맑게 방방을 뛰고 있는 소녀가 1994년도에 중2라는 자신의 인생 시기를 맞이하면서 겪어내는 한 해의 여러 일상 이야기를 나열하는 영화입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보여주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나의 유년기를 이끌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아, 저 땐 저랬지. 나도 그랬었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들게 하면서 영화에 몰입을 하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어떠한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성장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은희고 나를 위로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더라고요. 탁띵! 이 영화는 특별히 줄거리 소개를 할 것도 없는 게 중학교 2학년 소녀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일가 가정을 돌보는 일을 모두 해내야 됐던 그 시대의 어머니들 그리고 공부 잘하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권력을 얻게 되면서 여동생을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승질 가는 대로 무자비하게 패는 행위까지도 허용됐던 그런 시대 그 시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2라는 나이에 걸맞게 단짝 친구에 배신하는 모습도 나오고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는 다른 친구와 바람피는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한 곳 안정적인 것 없고 이 소녀 자체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특별할 거 없는 탁띵 이렇게 소녀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집, 학원, 학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작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든 그리고 혼란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 소녀에게 나타나는 한문학원 선생님 영지. 영지는 제 나이 또래에 비슷하거나 더 어릴 것 같아요. 영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서울대에 입학을 했고 무슨 일이 있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휴학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동권 노래를 부르고 시대상과 맞지 않게 여자가 담배 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탁띵! 이렇게 1994년도에 모두에게 그러려니 하면서 허용됐던 부조리함.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빠가 여동생을 막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린다든지 그리고 막 선생님이 막 촌지를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와서 뭐 한참 가게에 앉아있다 가던지 그리고 가부장적인 아빠가 내뱉는 말씨 하나하나 어디서 아빠 앞에서 여동생을 때려? 이러한 시대상을 겪고 있는 은희와 은희 단짝 친구인 지숙이는 서로 오빠에게 맞는 내용을 서스럼 없이 공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자살을 하고 가족들이 미안해하는 거를 자기가 영혼이 돼서 지켜보는 상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희가 이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에 대해 지숙이가 하는 대답도 아주 골 때립니다. 우리한테 미안해는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90년대 초반을 살아내야 됐던 소녀들의 나고 자라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지게 되는 피해의식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나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고요. 뭐 선생님이 촌지받으러 오는 장면도 지금은 뭐 절대 안 돼, 뭐 김영란법 하면서 그런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변해온 현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부조리한 줄 알면서도 그러려니 넘겼던 그 시대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또 좋은 점이 그러한 특징들을 잘못됐어. 그땐 정말 나빴던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계속 응시를 합니다. 관객 스스로가 그냥 그 시대의 모습을 멀리서 관찰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시대상을 잘 보여주면서도 그 중2 소녀가 가지는 그런 세심한 감정 변화나 그 작고 여린 모습들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본인이 여기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그런 가족들의 태도 변화에 그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귀여웠고, 저도 중2 소녀 시절을 겪어냈다 보니까 그 은희가 순간순간에 갖는 그 마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일들이 저 때는 얼마나 세상 큰 불행이었고 힘든 일이었나,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제 옛날 시절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탁띵.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신 모든 분들이 영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지 선생님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대사고, 영지 선생님과 은희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위로를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영화가 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은희가 영지 선생님에게서 위로받듯이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위로받으면서도 영화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영지 선생님의 나이대는 뭐 2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됐을 것 같고, 그때의 나이를 겪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선생님이라고 힘든 거 없을까, 웃음기 없는 모습, 고뇌 많이 하는 모습, 그렇게 화면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에서 저 선생님도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영지 선생님에 대한 걱정도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일상이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영지 선생님이 은희에게 해주는 많은 조언들과 대사 같은 것들은 이 영지 선생님이 그동안 힘든 걸 겪어내면서 삶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은희에게 항상 질문을 던지던지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을 했었다면,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는 건 딱 2마디가 있었어요. 함부로 동정하지 마, 그리고 맞지 마. 아무도 널 그렇게 막대할 순 없어 라고 은희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남을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선을 그어주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렇게 영지의 조언을 들은 은희가 집에서 또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면서 오빠에게 나 이제 때리지 마, 나 안 맞을 거야 라는 큰 어필을 하는데 결국엔 또 맞아요. 이렇게 영화가 은희의 작은 파닥파닥 날갯짓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은희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탁띵. 그리고 영지 선생님을 연기했던 김세벽 배우의 그 모습은 영지 그 자체였어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옹골짐과 단단함은 김세벽 배우가 아니고서야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영지 선생님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구현된 느낌이에요. 정말 이 배우가 얼마나 소중한 배우인지 이제서야 알게 된 느낌이고, 너무 마른 모습이 좀 마음 아프긴 했지만 약간 그 한문 선생님 그 고뇌하는 영지의 모습과 그 이미지가 잘 맞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탁띵.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N회차 관람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저도 또 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가져다주는 따뜻함과 그 위로받는 느낌을 힘들 때마다 느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영화가 생각날 것 같고 들여다보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좋은 영화가 상영관을 평균 이하로 열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참 그거는 안타까운 점인 것 같고, 주변에 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꼭 이 영화를 꼭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아주 강추합니다. 저에게 이 영화를 리뷰해달라고 요청해주신 우리 보노보노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봐주신 우리 모든 더덕이들도 땡큐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화 벌새를 보시고 저와 같은 이제 감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모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로 소통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감동을 쭉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화 리뷰로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